안녕하세요, 이라라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42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거의 모든 공간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집이 30년 된 구축 아파트여서 굉장히 구조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 공간에 오랫동안 사셨던 고객님의 니즈를 다 담아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조금 하이엔드 디자인을 원하셔서 최대한 하이엔드 느낌이 날 수 있는 소재와 마감 방식을 사용하여서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같이 디자인하고 진행해준 우리 주동영 팀장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라 디자인 주동영 팀장입니다. 저희 주동영 팀장님은 1년 만에 유튜브에 다시 모습을 맞습니다. 비추게 되었는데 진짜 이번 현장 너무 멋있게 잘 해주셨어요. 이번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기존에도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진행을 하셨던 현장이고 그 현장을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좀 잘한 인테리어이긴 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많이 좀 이제 노후화 되기도 하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싹 갈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관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42평인데 현관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았고요. 중문을 설치하지 않은과 동시에 이 현관에서부터 이제 안방 쪽까지 이어지는 복도 라인에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하여서 앞으로 좀 더 깊어 보이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이 안방 쪽에 정면에 보이는 그림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주방 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거실 쪽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관의 공간이 좁거나 이런 걸 느낄 새가 없이 이 집의 풍경이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디자인하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장과 그 다음에 무늬목으로 공용 공간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 우측 공간은 다크한 무늬목으로 좀 무게감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좌측 공간은 거실 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발페인트 발레나 제품을 사용하여서 조금 화사하면서도 따뜻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공간도 조금 넓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다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 공간을 넓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현관은 사실 대부분 진입하는 방향이 넓어야 넓게 느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신발을 신고 앞으로만 가지 옆에 공간을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를 넓혀도 크게 현관이 넓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좁은 현관을 가지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고 복도 공간을 최대한 깊고 넓게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해 주시면 좁은 현관을 조금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전형으로 이제 제작을 하여서 신발 수납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이 하드웨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거실입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테리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구조가 살짝 특이하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 이미 거실 확장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시면서 이쪽 공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실외기 공간을 만들어서 거실을 확장하였는데도 좀 넓은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방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아일랜드가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테이블을 거실 쪽에 배치하면서 실외기 공간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TV랑 그 다음에 테이블이 같이 이 거실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면 단내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식의 단내림은 보통 많이 시도하지 않은 이제 디자인이라서 제가 좀 독특함과 세련됨을 위해서 일부러 시도를 해보았고, 여기도 계단이 있지만 TBR 공간도 계단 마감을 해서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간접 조명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도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세라믹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라믹은 아일랜드를 같은 세라믹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까지 발페인트 발레나 도장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천장 같은 경우는 도배 마감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딱 하나 이 트림리스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천장까지 이제 도장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컨셉 중에 하나가
좀 하이엔드 느낌을 원하셨어요. 하이엔드가 사실 고급 자재만 들어간다고 해서 하이엔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이 집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나 아니면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좀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이 내려와 있는 공간은 그냥 기능적인 부분의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내리거나 조금 특이하게 한다고 하면 라운드 처리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렇게 계단지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이 공간이 돋보이게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계단적인 요소가 저희가 이제 해외 레퍼런스를 보고 디자인을 하였는데,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지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더 낮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잘 하지 않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구나, 오히려 약간 독특한 오리지널리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면 고객님들께서도 새로운 공간에 또 시도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 사용된 레이아웃이 공용 공간에 테이블이랑 소파가 있는 레이아웃인데요. 보통 이렇게 테이블을 거실 확장한 공간에 놓았을 때 이쪽에 배치하세요. 테이블을 이쪽에 배치하시고 TV를 여기다 놓고 소파를 앞쪽에 당기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밥을 먹으러 가는 식탁으로 간다든지 이럴 때 항상 걸리게 되거든요. 주방이 저기 있기 때문에 테이블까지 가는 게 굉장히 멀어져요. 그게 우리가 자주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주 먹는다고 하면 밥을 차리러 가는 것도 일이고 다시 주방으로 갖고 오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진행해 봤는데, 사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만든 레이아웃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레이아웃이 눈에 익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에 좀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길 좀 꺼려 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현장 중에서도 이런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놔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어색하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게끔 이번에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타사의 다이닝 테이블인데, 마호가니 이제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보통 보실 수 없는 적색깔 나무로 이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걸 선택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베젤이 굉장히 얇다는 거거든요. 이 높이랑 그리고 다리빨도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2,400짜리 큰 대형 테이블이 들어와도 이 거실 공간에 있을 때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톤이 약간 화이트랑 약간 베이지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약간 젓갈색 느낌의 테이블이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냥 무채색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잘 어울렸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게 고객님의 가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추천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또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실리콘을 쓰지 않으려고 마이너스 몰딩을 한 다음에 마루를 안쪽으로 깊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쓰지 않아도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여기가 가장 이 집의 핵심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이 변경된 바로 주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까지 이쪽 공간이 거실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거실 화장실이어서 주방이 좁고 긴 형태의 주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실 화장실을 방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 형태의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진짜 많이 스터디도 하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는데, 최대한 이제 하자가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제 위로 있는 이 단내림이 기존 욕실에 있는 이제 공용 배관이 있는 위치고요. 그거를 이제 단내림을 어떻게 하면 좀 청고가 높게 하면서 보여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좀 많이 쓰시죠. 요즘에는 이제 이노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바리솔 중에 하나인 미러솔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제일 큰 장점은, 만약에 거울을 쓰게 된다면 거울은 점검구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뭐 그냥 일반 벽지나 도장을 한다고 해도 점검구를 만들었을 때 이음매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완하는 이제 미러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러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이 천만 조금 뜯어내면 바로 이제 누수가 나는 곳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가 있어서 이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도도 잡아줬었어야 됐거든요. 이 미러솔에다가 조명을 많이 넣게 되면 미러솔 자체 자국이 많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이 다운라이트 같은 건 억제를 하면서 뒤에다가 라인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도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뒷 배경이 월러셋상의 무늬목 자재인데 그것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 이제 화이트한 마라지사의 카프라이아 이제 세라믹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셨던 디트리시 이제 인덕션 세트랑 싱크대를 넣어도 조리대가 원만히 크게 나오는 아일랜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구조를 여기서 메인 주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냉장고 보이시지 않죠. 냉장고는 보조 주방 공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강조하는 것처럼 대면 주방을 하게 되면 보조 주방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가 지금 원래 화장실의 비트 공간인데 이 공간도 그냥 페이크 도어로 붙박이장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붙박이장에 수납장이랑 그다음에 여기 홈바 부분이 있고 뒤에 공간에 보조 주방이 또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내가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조리를 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리셉션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세라믹을 사용해도 좀 더 여기는 화장실까지 확장을 하여서 이 주방을 넣었기 때문에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 마음에 디테일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바 테이블처럼 간단하게 앉으시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디테일이 보통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 얹거나 아니면 이쪽에 다리 넣을 수 있는 공간을 200 정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리티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이 공간에 사선 처리를 하여서 이 아일랜드 공간의 디테일과 그 다음에 기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장고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아일랜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만 좀 세라믹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동동 뜰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분산시켜서 포인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또 조화롭게 이 공간에 또 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보조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이게 위드지스에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중문이고 좀 특이하게 가로간살 중문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거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단진 독특한 디자인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유리들도 다 브론줄이라서 이 보조 주방에 불 켜지 않으면 이 뒷공간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독립된 공간처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이제 잡고 열 수 있게 살짝 손잡이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조 주방입니다. 사실 여기가 보조 주방인데 거의 메인 주방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면 냉장고도 이쪽으로 배치하였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주방이 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싱크대도 제대로 만들어 드리고 인덕션도 이렇게 후드까지 사용해서 거의 내가 메인 요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바깥쪽 공간보다 이쪽 공간에서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다 만들어 드렸고 원래 여기가 세탁기가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으니까 자꾸 얼고 문제 생긴다고 하셔서 이 내부로 설치를 해드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여지는 주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기능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공간입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면 주방을 할 때 보조 주방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공간에 수납이 많이 되니까 바깥쪽에서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면 주방을 할 때 항상 보여지는 주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능이 뒷받침되는 보조 주방이 있어야 내가 인테리어 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나서 살면서도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아웃도 대면 주방 하실 때 꼭 보조 주방을 만드실 수 있게끔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일단 기존에 세탁기가 있었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방을 욕실로 만들고 남은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이 공간에 계절옷을 넣을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짜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탁기가 겨울철에는 많이 얼었기 때문에 내부를 편입을 시키면서 또 이 안에 있는 이제 옷들도 뭐 날씨에 관련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단열과 확장까지 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이제 거실 욕실입니다. 원래 이 공간이 방이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욕실을 이제 입구 측 작은 방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쪽 방이 굉장히 넓은 공용 욕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방에서는 이제 단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곳에서는 위쪽에 배관이 없기 때문에 천고가 높은 욕실을 구축 아파트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최대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각수가 넓은 750에 1500각 타일을 이제 벽 쪽에 발라주었고요. 그리고 세면대 쪽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연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주방과 거실에서 썼던 세라믹 제품을 세면대에 사용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눈에 익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욕실이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리수전을 사용하면서 좀 더 깔끔함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거울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블랙 프레임에 은경을 매립을 시켜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샤워 부스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1200에 1000 정도 공간의 샤워 부스를 사용하고 있고 천장에 이제 배관이 없다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천정 매입형 해바라기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베이스 톤이 되는 회색깔 톤의 타일보다 좀 더 짙은 검은 색깔 배색인 타일 사용함으로써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연출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캐릭터 존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걸어서 이 공간을 조금 심플하게 제어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달 항아리라는 그림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두운 느낌의 무늬목으로 톤을 잡았는데 이 항아리가 대비가 되면서 이 공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렇게 스포트 조명을 배치하여서 여기가 좀 더 강조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요. 이 안쪽의 공간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방과 사모님 방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안방은 남편분께서만 사용하시고 이쪽 방은 사모님만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방에는 도어가 2개가 달려 있는데 원래는 디자인할 때 이 문을 조금 막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모님 방으로 들어가실 때 안방을 지나쳐서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화장대 공간을 지나쳐서 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동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 가는 쪽에 도어를 막아버리게 되면 사모님께서 화장실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 거실로 나와서 안방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도어 2개를 살려놓고 화장대 공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는 이 공간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닫았을 때는 벽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의 동선을 제어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도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보통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는 안방에 약간 기능을 좀 많이 넣으셔가지고 좀 넓은 공간을 좀 좁게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방 쪽에 이런 식으로 가벽을 설치하고 드레스룸을 설치해서 조금 이제 좁게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안방에도 기능을 다 넣으면서 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이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늦게 퇴근을 하시는 특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와서 편안한 느낌을 딱 느끼게 하게끔 하려고 좀 어두운 톤을 기본으로 연출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좀 좁은 공간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넓은 공간에 나를 맡기는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또 설계를 했습니다. 이 넓고 좋은 방을 남편분 혼자 쓰세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에 좀 들어왔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고 저희가 헤드볼까지 디자인을 해드렸는데 이 침대는 또 모션 베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션 베드는 모션 베드대로 딱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을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침대 헤드월과 요 박판 타일 사용해서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또 어떤 게 있죠? 기능적인 면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좌우측에 이제 헤드보드를 무늬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탁자를 제작했고요. 핸드폰이나 뭐 독서 같은 걸 하실 수 있게 독서 등과 탁자를 만들어 드렸고 이 확장감을 위해서
이 탁자를 연결성 있게 쭉 밀어 넣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장돼 보이는 그 시각적인 효과 플러스 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들을 놓을 수 있게 탁자 같은 걸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 보면은 자주 입으시는 외투들을 걸어 놓을 수 있게 이제 붙박이장을 하나를 만들어 드렸고요. 침대 앞쪽으로 보시면 큼지막하게 TV장과 그리고 붙박이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도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간 마감재도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무늬목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박판 타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사용한 박판 타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화이트 혼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졌을 때도 고급스러운 질감이 살아있고 요즘 사용하지 않는 패턴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안방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공간이 진짜 딱 고급스럽게 다가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재를 배치하였고, 바닥 마루 같은 경우도 공용 공간에 사용한 원목 마루랑 다른 톤의 마루를 사용하여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잘 맞춰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 문을 열고 나오는 화장대 공간입니다. 똑같이 안방에서 연속성을 느끼실 수 있게끔 여기도 알래스카 화이트 혼드 제품으로 마감을 하였고, 원래는 여기가 화장대 공간이면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원래는 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장 공간을 아래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 공간에 이렇게 넓은 화장대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위치하는 이유는 사실 이쪽 방은 또 사모님 방이에요. 그래서 사모님과 사장님이 이 공간을 지나서 같이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방을 지나서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이곳은 현관 왼쪽 거실 화장실의 맞은편인 따님 방입니다. 이 방 같은 경우도 문을 이제 무늬목 도어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실외기실이 따님분 방으로 어쩔 수 없이 편입이 되었거든요. 따님이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책상과 그리고 수납 그리고 침대 자리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제가 이제 실외기가 들어온 만큼 훨씬 더 실용적으로 설계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쪽 공간이 이제 침대가 들어갔었던 공간인데 그냥 침대를 이제 센터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좌측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자란 수납은 상부장을 이어주면서 수납을 더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책상과 더불어서 화장대까지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오로우라는 회사에서 이제 판매 중인 레일과 선반을 활용해 가지고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철판들도 다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맞춰드렸고요.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베젤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박판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기실이 있어가지고 좀 따님분이 시끄럽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이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도 시끄럽지가 않고요. 이쪽에 다 단열과 차음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 문을 열면은 소리가 나는 실외기와 실외기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처음부터 좀 하이엔드의 느낌을 강조하셔서 어떻게 하면 또 하이엔드의 느낌을 진짜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하이엔드는 마감재만 이제 고급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 이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했던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것들이 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신기하다, 이런 거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공간을 더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을 디자인에서부터 고객님이랑 소통 그리고 현장 진행까지 우리 주팀장이 다 맡아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번 현장 사실 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 구축 아파트에서 하이엔드 느낌을 내기가 너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보다도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고객님이 생각하는 하이엔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보내주시는 레퍼런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무작정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뭐 혁신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고객님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잘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제 생각보다도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축 42평 아파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